안녕하세요. 파이랩 테크놀로지 박도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NFT는 현재 어떤 마켓에 있고 그 원리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NFT를 가지고 어떠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FT 하면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Fungible이란 말은 대체 가능한, 그걸 Fungible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와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가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 10,000원짜리가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주신 복돈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같은 가치를 지녔지만 저한테 있는 그 10,000원짜리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대체 가능하지 않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을 찾아보면은 이제 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른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그런 가상자산을 우리는 NFT다라고 한다. 자,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NFT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NFT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게임인데요. 이거는 2018년에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은. 이더리움 위에서 고양이를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고양이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결합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모양의 고양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은 아주 자기만의 어떤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NFT가 이 크립토키티 고양이가 26만 8천 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체 판매 금액이 205억 정도라고 하니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비싸고 시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NFT가 2018년에는 말은 있었지만 그렇게 핫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NFT가 굉장히 핫해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잭도시가 처음에 트위터를 날린 잭도시의 첫 번째 트윗입니다. 이게 트위터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SNS가 됐지만 처음에 잭도시라는 창업자가 만들 때는 그다지 많이 쓰는 그런 트윗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 첫 번째 트윗이 무려 NFT로 만들어져서 350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죠. 저 잭도시의 첫 번째 트윗은 여러분이 트위터를 열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저게 350억에 팔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걸 샀다는 거는 저 트윗을 내가 갖고 있고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건가? 그런 배타성이 있는 건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잭도시의 트윗 말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팔린 NFT가 또 뭐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세돌의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이세돌이 알파고를 꺾은 그 NFT가 2.5억 원에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잭도시의 트윗이 350억 원이었는데 2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럼 도대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세돌 구단의 기본은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저거를 NFT로 만들어서 2억 5천에 샀을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그 원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NFT를 막 350억, 2억 5천 팔리는데 제일 비싼 NFT는 뭘까? 그냥 우리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최근에 정말 비싸게 팔린 NFT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크립토펑크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되게 재밌게 생긴 그림들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 그림들인데 그런 것들이 경매를 통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첫 번째 저 NFT는 무려 531 밀리언 US 달러, 약 6,200억 원의 거래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피카소의 그림도 1,800억, 2,000억에 거래되는 이 시장에 세상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잡할 수 있는 그림이 6,200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요? 자, 그게 사실은 저 6,200억 원은 플래시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매매를 통해서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NFT 가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1, 20억 하는 게 많아요. 저 조그마한 그림들이. 그럼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NFT에 열광을 하는 걸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런 걸 사는 걸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왜 열광하는지를 알기 전에 도대체 NFT가 어떠한 원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는 일단은 4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NFT 하면 토큰인 줄 알았는데 토큰이라기보다는 저 4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서류나 계약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는 토큰 URI라고 해서 해당 자산이 어떤 서버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를 가리키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되죠. 이게 혹은 이제 해시값으로 여러 개의 분산 처리가 돼서 해시값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NFT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림을 NFT를 만들었다. 그럼 그 그림이 도대체 인터넷상에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토큰 크리에이터. 그 토큰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혹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그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현재 오너. 제가 NFT를 샀으면은 그러면은 제 이름이 거기에 세 번째에 찍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랜잭션 히스토리라고 해서 처음에 만든 사람부터 저한테 오기까지 어떤 거래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누구한테 판다면은 그게 누구한테 가는지 그러한 거래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 그 NFT의 4가지 요소가 이더리움 위로 기록이 되는 게 바로 그 NFT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한 계속된 정보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NFT가 블록체인이 한번 저장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 정보는 다시 위조하거나 변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NFT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렸다. 그러면은 또 다른 그 체인의 다른 블록에 저희 트랜잭션과 오너가 바뀌어서 다시 거래가 되겠죠. 다시 저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NFT는 일단은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어떤 식으로 트랜잭션이 되었다라는 것이 블록체인에 굉장히 안전하게 저장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일단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는 게 바로 NFT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분산화 원장이 있다.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NFT의 오너십과 트랜잭션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그거는 기본적인 그 NFT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위에서 계속 기록되니까 그 저작권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죠.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저작권에 대해서 확실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것만으로도 NFT의 커다란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계속 의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그림들, 예를 들어서 이세돌 구단의 기복, 우리가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건 언제든지 그거는 파일을 복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볼 수도 있는 거를 굳이 그렇게 저작권을 가지고 소유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유명한 그 예를 하나 들면서 그 저작권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나리자 그림,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저도 그걸 보러 예전에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사실 그 모나리자의 그림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게 훨씬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 엄청나게 모여서 그 원작을 보려고 하는 거는 그 원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을 하고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세돌 구단의 그 바둑기보가 이세돌 씨가 직접 자기가 인정한 이게 첫 번째 NFT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저작권을 준 그 NFT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크리에이터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NFT라면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살 수 있다면은 소위 말해서 신의 한 수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NFT에 열광하는데 대부분 요즘에 아시다시피 NFT 하면은 주식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막 굉장히 많이 날아갑니다. 며칠 전에 NC소프트가 NFT를 사용하겠다 하고 해서 주식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죠. 자, NFT는 그럼 뭐냐? 투자 수단이냐? 사람들이 이제 투자 수단으로 NFT를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희소성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은 개성? 아까 크립토 펑크라는 그 그림을 보셨듯이 이게 과연 예술 작품보다는 좀 개성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허영심?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 의도? 자, NFT는 어쩌면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NFT에 대해서 NFT가 의미하는 그 NFT가 갖고 있는 의미로는요, 디지털 재산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디지털 재산권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 가능하다. 또 우리가 희소한 디지털 재산을 갖고 있으면은 증명 가능한 그 희소성의 그 NFT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의 해석인데요. 여러분들이 크립토 펑크 같은 그런 NFT를 구입하러 가면은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이 서로 그 NFT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가격을 떠받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어떤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긴 하지만 그 커뮤니티가 사실 NFT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NFT에 열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NFT 마켓을 그러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긴 했지만 도대체 NFT가 어떤 것들이 팔리고 있는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크립토키티, 저희는 이걸 컬렉터블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을 만한 것들이죠. 이런 컬렉터블이 전체 NFT의 약 57%가 컬렉터블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의 마켓이 사실은 그냥 재미로 수집품으로 NFT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컬렉터블 외에는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아트가 29%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저런 보시는 바와 같이 비플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저런 그림을 NFT화 시켜서 저거의 소유권을 나눠서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에 팔기도 하지만 그 디지털 그림, 디지털 예술 작품이 있는 위치와 물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다운받아서 복사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거의 원작자가 누구이고 그거에 진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블록체인 위에서 증명함으로 해서 아트를 소유하는, 특히 디지털 아트들을 소유하는 그런 방식들이 NFT의 굉장히 핫한 하나의 분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가 29%고요. 요즘에는 이제 메타버스 NFT가 뜨고 있습니다. 비록 2%밖에 안 되지만 사실 저는 이 NFT 마켓이 메타버스와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게임인데요. 요즘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NFT를 통해서 게임 스페이스에서 NFT를 서로 사고 팔고 그리고 혹은 따는 그런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상에서 NFT가 거래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 게임사에 어떤 아이템을 샀다 아니면 아이템을 얻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폐물건 같은 아이템 몇 억짜리죠. 근데 그런 걸 내가 갖고 있다.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사 서버가 있습니다. 만약에 게임사의 서버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게임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아이템을 뺏어버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이게 내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포에 가서 이거를 내가 맡기고 돈 100만 원이라도 빌릴 수 있느냐?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소유라고 보여지지만 그건 게임사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NFT로 그런 게임 아이템들을 발행한다 라고 한다면 NFT이기 때문에 그것의 위치가 찍혀 있고 그것의 소유자가 당신이란 게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아주 온전한 게임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FT로 만들어진 게임 아이템은 사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NFT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의 아이템의 실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막 가슴이 뛰는 얘기 아닐까요? 뭐 기타 유틸리티에도 NFT가 거래되고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 콜렉터블 아트, 메타버스, 게임,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시장이 한꺼번에 돼서 NFT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다 각각 따로따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NFT가 메타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의 가상현실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요즘에 NFT도 어떻게 보면 나의 가상현실을 꾸미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메타버스, 저의 가상현실 안에 저런 방을 만들었는데, 벽에다가는 이 그림이 뭔지 잘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의 그 전 여자친구죠, 그라임슨가, 그분이 그린 60억짜리 NFT예요. 사실 저렇게 생긴 그림이 어떻게 60억이냐. 근데 만약에 제가 그 60억짜리 그림 NFT의 소유자라면, 그러면 저는 저의 가상공간에 그 NFT를 달아놓고 제가 이 소유자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크립토펑크에서 산 이쁜 얼굴을, 이쁘진 않지만 저렇게 생긴, 저것도 뭐 굉장히 비싼 걸 거예요, 몇 억짜리 크립토펑크의 얼굴을 제 아이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샤넬에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NFT를 사서 제가 걸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가 들고 있는 NFT들은 인간의 과시욕과 허영을 그야말로 리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NFT 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예술품 시장과 명품 시장, 그리고 게임 아이템 시장이 다 합쳐진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NFT가 메타버스 위에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얼마나 확장 가능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2018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현실보다 메타버스가 훨씬 더 리얼해요.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NFT를 가지고, 아까 크립토펑크 얼굴 같은 그런 NFT를 가지고 저의 어떤 아이디를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품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NFT들이 사실 블록체인 위에 어떤 거래 플랫폼인 디파이 같은 데서 연결돼서 서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메타버스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지금 현실 세상에서 NFT를 비싼 가격에 사고 팔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NFT는 약간 SNS의 푸사 정도밖에 쓰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본다면, 미래가 바뀌는 것이 예를 들어서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가상의 현실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때, 그럴 때 나를 표현하고 나의 소유권을 밝혀주는, 그걸 기술로서 모두 다 합당하게, 합법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NFT이고 그게 블록체인의 기술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미래에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이 NFT를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와 소유권 같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게 바로 NFT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라임스라는 그분의 그림이 60억에 팔렸다고 했죠. 현실 세계에서 그런 그림을 살 수도 있고, 현실 세계에서 또 크립토펑크 같은 저런 몇 억짜리 자기의 아이콘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상현실에서는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게임 같은 거, NFT를 가지고 하는 게임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요즘에 영화들이 NFT를 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만들어진 NFT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영화를 쓰는 그런 게임들에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온 NFT를 게임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에서도 지금 NFT를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과 가상현실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NFT를 통해서 소유권이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다 가능해질 거다. 그게 바로 제가 바라보는
NFT가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지금의 NFT 시장의 어떤 붐이 그렇게 막 버블이나 아니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조금의 버블은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는 오늘 인트로덕션을 해드렸는데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NFT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